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6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람이 없는 산과 들에 나들이도 가시고, 드라이브도 하시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말에는 방구석에만 있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힐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 편히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도 자유롭게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인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 하반기에 3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시행한다, 안 한다를 두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시행을 하는 기조로 강하게 말을 했었고요. 우리 동학개미들은 3억 대주주가 말이 되냐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였었습니다. 결국에 정부에서는 동학개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3억 대주주 요건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억 대주주 요건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1월과 12월에 대량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3월 15일에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시행을 하는 방향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내비추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에 그리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 3,100에 안착을 했고요. 이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는지를 본다면 최근 3개월 동안 12조 4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고 그 자금들 중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금들이 역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주식 매수 대기 자금마저 72조의 총알이 대기 중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엄청난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올 것이라고 하니 대단하다를 넘어서 이제는 무서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현 상황 가운데 오는 3월 15일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이어져 온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법적으로 공매도에 나서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주가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과의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그 이후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액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일 때 빌려서 팔았다가 3일 뒤에 7만 원으로 내려갔을 때 이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면 2만 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되거나 고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찌라시 같은 허위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서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인위적인 하락장을 만들어서 공매도로 차익을 남기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도입된 시점은 지난 1969년이고요. 하지만 1996년 이전까지 공매도 거래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주식 대차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 중개 거래를 통하여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가진 주식을 빌리는 기관 사이의 거래를 말합니다. 1996년 9월에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매우 불안합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 거래 이외에 대주 거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리는 형태인데 한도와 기간, 담보 비율, 수수료 등 제약 조건이 많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공매도에 나섰더라도 불법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더 큰 치명상을 입는 것은 개인이라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꺼리는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빌린 주식을 파는 형태의 법적으로 허용된 차입 공매도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허술한 주식 대차 시스템 탓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은 증권사 같은 법인의 경우에 건당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주문한 투자자가 주식을 갚지 않을 경우 주식을 산 투자자가 주식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는 공매도를 신청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피해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는 연장되어야 한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수가 폭락하고 2030 동학개미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지수 상승이 과열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코스피도 오른 것 뿐이라며 오히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 증권 거래세가 총 12조 원으로 예년보다 4조 원 이상 증가했다며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을 하면 13조 원이나 들어왔는데 최근 불안해진 국가 재정을 증권 거래세로
많이 매운 셈이며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원은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울드리지 디킨스는 공매도가 주가 상승기에는 매도량을 늘리고 주가 하락기에는 매수량을 늘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매도를 제약하면 부정적 정보의 반영이 위축되고 긍정적 정보는 과도하게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그 경제적 순기능이 인정되어 온 제도라며, 공매도 거래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도 홈페이지 상에 별도로 마련한 공매도 오해와 진실 코너를 통하여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 차익거래, 해지거래, 롱숏 등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또한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태도는 매우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니 금융위의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서 그 기한을 올해 3월 15일까지로 정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이후에 6개월 단위로 2차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늦은 오후에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 사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 기한이 끝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 시행을 취하기까지는 금융위 의결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1년 가까이 연장되면서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불거지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차입 공매도 거래 내역을 5년 동안 의무 보관하도록 하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금융위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전에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제도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부에선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등이 함께 협의할 여지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설 연휴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충분히 공매도가 들어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의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은 공매도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투자자의 큰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 투자자들은 미리 공매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출구 전략을 모색해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일 났다, 공매도 진짜 시행하나, 동학개미들 엄청난 반발하고 있다, 주가 폭락 불가피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